자, 주심포기의 팔짝집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팔짝집의 다양한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범주 내에 포함되어 있기는 한데, 자, 팔짝집은 조선시대 팔짝집은 일반적으로 다포 건물의 사례가 제일 많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주로 입공 건물에서 팔짝집이 나타날 텐데, 사례는 많지 않지만 주심포로 분류되는 건물들에서 팔짝집이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그 유형들을 모아봤더니 새 건물들이 보여지더라는 거죠. 그죠? 팔짝집의 전체 고려시대부터 조선시까지 살펴봤더니 중요 건물에서. 그래서 그 새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부사무량수전, 고산사 대웅전, 나주안개 대성전. 부사무량수전은 고려시대 건물이죠. 그죠? 고산사 대웅전은 조선초입니다. 나주안개 대성전은 조선 중기 양식을 갖고 있는, 반영하고 있는 조선 후기죠. 그죠? 시기적으로도 차이 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유형으로 묶여지지는 않는데요. 어쨌든 주심포 건물이라는 새 건물의 특징이 있고, 그리고 각각 건물이 모두 중요하죠. 그래서 개별적인 특징으로도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한번 모아놓고 정리를 해드리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현존하는 고려 말, 조선 초 건축물을 참고해서 당시에 팔짝지붕, 주심포 건축과 다포 건축의 종단면도를 작도하고 지붕 가구 구조를 각각 설명하세요. 자, 그러니까 고려 말 조선 초에 팔짝 지붕인데 주심포 건축과 다포 건축의 종단면도와 그 가구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이야기죠. 그죠? 이렇게 놓고 봤을 때 그러면 대상 건물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자, 부사 무량수전이 있을 거고요. 봉정사 대웅전이 있을 거고, 그다음 고산사 대웅전이 있을 겁니다. 그럼 뭐 숭례문이나 이렇게 시기적으로 조선초기진 하지만 우진각 건물이니까 팔짝집 건물에 이 세 개의 대상의 건물이 있겠죠. 그러면 고려시대 건물의 지심포 계통의 건축, 부사무량수전, 조선 초의 다포 건축, 이렇게 봤을 때 고산사 대웅전은 주심포, 부사무량 주심포. 그러면 주심포는 자, 부사무량수전이 낫겠어요? 고산사 대웅전이 낫겠어요? 아마 이 출제자는 분명히 고려시대의 주심포계 팔짝집, 조선 초의 다포계 팔짝집 했을 때 봉정사 대웅전을 염두에 두고 출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개별적으로 다 시험 문제가 나주안개 대성전도 향교 대성전 건물로서 또 시험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개별 건물이 다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계셔야 되고요. 우선은 이 건물들을 직접적으로 가보지 못하셨더라도 스케일감은 아셔야 되겠죠. 어느 정도 건물 규모인지. 부사무량수전이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산사 대웅전은 굉장히 소규모 건물입니다. 한 10평 내외에 남짓하고, 나주안개 대성전은 50평 정도 돼요. 47평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건물 규모가 부사무량수전이 굉장히 크고, 나주안개 대성전, 고산사 대웅전은 소규모 건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런 건물에서 핵심적으로 살펴볼 구조가 뭐냐? 팔짝집 구조니까 일단은 외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추녀가 제가 시기적으로 여말 선조 건물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추녀가 돌이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추녀 뒷불의 들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단에는 구조 방식이 없을 때 돌이 밑으로 해서 추녀 구성을 했다는 거죠. 그죠? 그 추녀 구성 방식상에서 차이 나는 지점이 있을 거고, 또 하나 공포할 때 제가 귀포할 때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 주심포나 입공 건물의 기포는 다포 건물의 기포와 다른 구조 방식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왜? 외출목이 1출목밖에 없고 내부 출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기포를 구조적으로 하기 위해서 좌우대가 많이 형성되지 않고 또 도매침이 형성되지 않으면서, 자, 그 귀 한 대를 처리하기 위해서 구조적으로 안정화시켜주기 위해서 그 개별적인 구조 방식이 나타나는데, 그 기포 부분들이 어떻게 처리되는지까지만 살펴보면 이 건물의 핵심적인 특징은 다 살펴보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그 외에 예를 들어서 부사무량수전을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면 우리가 부사무량수전의 종단면도를 알고 있고, 고산사 대웅전의 종단면도를 알고 있고, 나주안개 대성전의 종단면도를 알고 있다면 그 외에 추가적인 구조는 그 종단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구성을 해서 내용을 설명하면 되겠다. 그죠? 어렵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이 지붕 가구 구조, 가구 구조인 팔짝집 구조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외기 구성과 추녀 구성과 귀포 구성에 대한 내용들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평면은 자, 부사무량수전이 5 곱하기 3칸이고요. 자, 고산사 대웅전은 3 곱하기 3칸, 나주안개 대성전은 5 곱하기 4칸입니다. 자, 그리고 가구 구조는 이고주 구량가. 얘는 내부에 고조 없죠. 그죠? 제가 이거 정각부 정방형인데 고조 없는 이야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7량가. 근데 규모로 봤을 때 3칸 3판 건물이고 평면이
10평 정도밖에 안 된다면 사실은 5량가로도 충분히 구성 가능해요. 근데 얘는 7량가일 필요성이 있죠.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주환기 대성전 2고주 7량가입니다. 2고주 7량가. 자, 그 다음 외기 구성을 한번 보면 부산 무량 수전 고산사 대웅전은 외기가 없습니다. 왜? 정각부가 정방향이니까. 나주환기 대성전은 정각부가 약간 장방향입니다. 그래서 외기가 구성되죠. 그죠? 다만 충량이 구성될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의 장방향입니다. 그 이야기 뭐냐 그러면 중도리가 보 밖으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다는 거죠. 많이 빠져나가면 처지겠지만 조금밖에 빠져나가지 않으면 거의 보 옆에 붙어서 외기도리가 걸쳐질 정도니까 굳이 충량으로 지지점이 필요 없을 정도의 내민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외기는 있지만 충량이 없는 구조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중도리와 외기도리가 왕치되는 바로 옆에 보가 있기 때문에 뭐를 못 설치하냐면 강다리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도 안 나올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일단 외기 구성상에서 부산 무량수전과 고산사 대웅전은 정각부 평면이 정방향에서 외기가 구성되지 않는 거고 나주환기 대성전은 정각부가 약간 장방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 그죠? 그러면서 외기는 구성되는데 충량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보여진다. 그리고 추녀 구성상에서 부산 무량수전은 자, 도리 밑으로 추녀가 도리 하부로 구성되는 특징이 보여지는 반면에 고산사 대웅전은 조선 초 건물인데 추녀가 도리 위로 올라왔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도리 위로 올라오는 모습과는 또 다른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 지점에서 제가 살펴봐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도리 위로 올려놨을 때 추녀 뒷불이 들림을 어떤 방식으로 해결했는지도 체크를 해야 되겠다. 그죠? 그 다음 이제 조선 후기 건물이니까 정상적으로 여기는 도리 왕치 위로 추녀가 구성되는 그런 특징들이 보여지겠죠. 그죠?